뉴스 브리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이 조국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자, 본인의 명백한 위법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시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은 어떤 일이든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 확인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혐의가 계속 쌓이고 있는 와중에서 조국의 거짓말과 또 증거 조작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비호화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명백한 위법이 확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만 대부분의 청문회 후보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러하면, 위법이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그만뒀던 거지요. 그런데 다른 후보자들은 그만뒀지 사법 처리가 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조국은 지금 일가족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명백한 위법이 없었다고 대통령이 마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이 더 이상 조사하지 마라, 뭐 잘못된 게 있냐라는 식으로 조국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정권은 1월까지 조국을 임명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고심하고 임명철에 두 메시지를 준비하라 했다가 지금 결국은 밀어붙였습니다. 심지어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정경심이가 임명장을 받는데 나타나면 조국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정경심도 부르지 않았고, 그래서 보통 장관 부인들까지 다 오라고 했는데 같이 조국과 장관 임명을 받은 5명의 장관이 부인 없이 전부 혼자 와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런 문재인의 일방적인 임명 발표에는 과연 누가 저항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괜히 떠들어대는 거지, 언론이라는 것들은 임명을 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별 저항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제 TV에서는 어제 이후에 조국의 의혹을 다루는 기사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신문들은 여전히 보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식의 대통령 일방 통행에 대해 신문이 보도하는 논조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 저항을 하는 거리에 나선 사람은 세 팀이 있었어요. 하나는 서울대학생들이 촛불 시위했고 학교 안에 거리로 나섰다고는 볼 수 없죠. 한국당이 현충원에 갔다가 그냥 1인 시위 형태의 광화문에서의 손피켓 선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컴컴한데 사람이 많은데도 아니고 그냥 광화문 광장에 서서 컴컴한데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일 많이 격렬하게 어제 한 것은 제가 해서가 아니라 앵그리 블루가 어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불과 집회 고지 12시경에 집회 고지 했지 않습니까? 6시간 만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녁에 마칠 때쯤에는 행진하고 오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신문에도 한마디 앵그리 블루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황장수는 좌우 언론에 유튜브 등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가짜뉴스 전파하고 좋지 않은 일에는 단골로 등장시키고, 그 외에 황장수가 그의 앵그리 블루가 하는 이런 집요한 투쟁들은 철저히 좌우 언론에서 외면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좌우 언론이 기득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이건 뭐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거니까 여기서 요약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문재인은 어제 저항하는 거 한번 봐라. 그렇게 밀어붙여도 그렇게 집회 하나 조직해서
이렇게 달라드는 집단 별로 없다. 그리고 까불면 밟아버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제가 집회하는 도중에 공갈 협박을 한두 개 받은 게 아닙니다. 경찰로부터요. 정말로 불쾌하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처리하고요. 이런 장난 치지 말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부 촬영 녹취하겠습니다. 조국이 어제 장관 임명을 받고 법무부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아예 기강을 잡았습니다. 문재인은 조국에게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라 했고, 조국은 되고 나서 법무부에 가서 이 침식을 하면서 그는 수차례 검찰 개혁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스스로가 검찰 수사의 당사자인 사람이 검찰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개혁된다 말은 자기나 문재인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윤석열을 비롯한 여러 검찰 간부들은 이 침식에 불참했고요. 자, 검찰 내부에서는 임명과 수사는 별개다. 끝까지 수사하겠다. 그리고 일선 검사들 중에는 조 장관이 남을 개혁하겠다라는 말을 너무나 태연히 해 놀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검사들, 특히 여성 검사들 중에 일부들이 달아서 조국을 찬양하고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검찰 내부에서는 권력에 빌부터 묶는 이런 검사들을 반드시 척결해 내야 된다. 검사가 정치하는 것은 이참에 그야말로 끝을 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국이 인사권을 가지고 수사팀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겠지만은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은 어제 조국을 임명하면 그만이다. 임명하고 나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잘했다 하는 것도 못했다 하는 게 비슷하게 나오도록 조작하면 되는 거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어제 조사 내용에 보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조국 임명 잘못했다 49.6, 잘했다 46.6, 이래 3% 차이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래서 결국은 이념적 색깔이나 컬러에 따라 찬반이 비슷하게 나오니 별 문제 될 거 없다. 지금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여론조사에서도 조국 임명 반대가 49, 찬성이 37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임명에 관한 여론 조작이 이제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하나씩 이양된 거니까 발을 뺄 거다. 왜? 조국이 무서웠어요.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30%좀 초반대에 있을 걸로 짐작되는 문재인 지지층을 똘똘 뭉쳐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간다. 조국을 포기하면서 얻는 이득보다는 조국을 밀고 나가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이득이 더 클 수도 있다. 지금 문의 판단은 그거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 뻔뻔한 조국으로 하여금 이제 적폐청산, 공포정치 2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넘어간 지금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59명의 출두하지 않은 한국당 의원들도 손에 쥐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검찰의 주요 간부들을 인사조치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문은 검찰의 반발은 눌러버릴 수 있다. 그리고 조국 수사가 그렇게 빨리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라는 것은 조금만 더 끌고 가면 결국은 내 지지층은 다시 다 돌아온다. 일부 이탈했지만 지금 아마 조국에 대해서
문재인이 생각할 때는 한 10몇 프로 빠졌는데 그거 다 돌아오고 일부 조사에서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별 문제 안 된다. 국민이라는 거는 밟아버리면 밟히는 거지. 그걸 존중하겠다고 달라들면 그때부터 문제다. 박근혜 정권하고 우리는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고 우리는 탄탄한 한국의 친북 좌파 세력이라는 지지 기반을 바치고 있고 또 언론사 내부에 좌파 언론 노조라는 부분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밀릴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보수 세력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런 일을 가지고 범국민적인 대중적 이슈로 확산시키는 데는 전파력에 한계가 있다. 매번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서 집회하는 사람 그들만 하지 그것이 젊은 사람이나 중도에게 범대중적으로 확산되기에는 확실한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십만 집회를 절대로 조직해내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재인 스스로의 확신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은 밀어버리고 밀고 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요, 문재인은 총선까지의 계산을 여러 가지를 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국을 놓치면 이제 아마 당이 말을 듣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공포 정치가 불가능해질 거다. 부패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야당이나 더 나아가서 지금 정권의 반대 세력을 통제하려고 하는 계획이 다 어긋나 버린다. 조국이 그래도 집권하고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탁 움켜쥐고 나한테 얼마나 입안의 혀처럼 잘 일을 처리해왔냐. 심지어 나한테 달라들어서 나중에 믿을 수 없는 여권에 2인자, 3인자 격인 안희정, 이재명이도 잘 정리했다. 그래서 조국에 느낀 문재인의 효율성. 이 문과 조는 조가 2010년인가 진보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쓰고 문이 연락해서 2011년에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 조국을 사회로 세우면서 둘이가 붙었고 그래서 2012년에부터 조국이 그야말로 야권 단일화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문 편을 노골적으로 들었고 문이 2015년에 당의 혁신위원으로 조국을 끌어들여서 당규를 정리하는 부분에 이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간의 관계에 얽혀 있고 또 조국은 민정수석을 하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한 민정수석보다는 문재인 가족을 위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죽도록 충실히 해왔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조국이 없다라는 부분에 가장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문 본인과 김정숙이 그리고 문의 가족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났던 온갖 의혹들을 조국이 막아왔고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협박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 정권에서 조국이 없는 이 문 가족의 상실감이나 공포감은 엄청나게 크고 조국의 일종의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조국하고 헤어지지가 못하고 결국은 이 와중에도 조국을 밀고 가겠다. 그래서 문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주당에도 문에 이런 뜻이 전해지고 그래서 충성의 맹세로서 조국을 임명하라고 민주당이 일요일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당 정청이 전부 엎드려서 전화 통촉하옵소서 형조 판서 조국을 이렇게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 되니까 문은 이제 그 다음날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 반발하는 놈 있냐? 정부 입을 한번 열어봐라 하니 없습니다 하고 다 살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렸죠. 그런데 그것은 그 직전에 있었던 이재명 판결, 이게 주요했다고 보고요. 어제도 저항이 없도록 안희정이 확정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나한테 달라들면 같은 편이라도 죽여버린다.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이걸 여권 내부에 완전히 공포정치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납작 엎드렸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한국당에게 너네들도 달라들면 그냥 안 둔다 하는 것을 보일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은 이 선택이 가장 달콤한 거다라는 그야말로 악마의 유혹에 빠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 결국 문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문은 자기 죽을 짓을 한 겁니다. 이제요, 문은 내임덕이 심하게 올 겁니다. 그거는 한국당의 저항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체 모순으로 서서히 지금 말하지 않고 숨어있는 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 문한테는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것이 이제 문 정권의 붕괴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싸워서가 아니라 문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골수들 빼놓고는 전부 이완되어 갈 거다. 그 속도가 경제 붕괴하고 맞물려서 빨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